여러분, 세계에서 어린이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 중국? 바로 인도예요. 인도 총 인구의 25%가 어린이라고 해요. 13억 인구 중 25%라니 상당한 숫자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인구는 약 18억 명에 달한다고 하니 점점 아이들 보기가 힘들어지는 우리나라와는 딴 세상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18억 명 어린이들의 축제, 어린이날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몰랐던 재미있는 세계 어린이날 이야기, 문화 흥신소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은 5월 5일 어린이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릴 적 선물 받을 생각에 마냥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소파 방정환 선생도 떠올라요. 우리나라 어린이날을 설명하는데 방정환 선생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어린이라는 단어를 방정환 선생이 처음 사용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젊은 사람을 불러 젊은이라고 하듯이 어린아이들을 높여 불러 어린이라고 하자는 것이 그 뜻이었어요. 이렇듯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의 인권 신장을 위해 직접 발로 뛰신 분이에요. 어린이 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를 만드는가 하면 어린이 잡지 발간, 어린이 행사 개최, 전국 순회 강연 등 어린이를 위한 일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 과정이 순탄했냐고요? 물론 아니었어요. 하필 그 시기가 일제감정기랑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이 심했다고 해요. 아까 방정환 선생이 잡지도 발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잡지의 이름이 바로 어린이인데요. 1925년 당시 서울 인구가 30만 명이었는데 잡지의 판매량이 10만 부에 이를 만큼 인기가 좋았다고 해요.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과 자주독립 정신을 배양하고자 발행한 잡지가 인기를 끄니 일본에게는 눈엣 가시였겠죠. 그래서 철저한 검열은 물론 압수도 당하고 방정환 선생은 시도 때도 없이 총독부에 불려가 검문을 받았다고 해요. 결국 방정환 선생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하여 향년 33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마지막 유언으로 눈간에 검은 말이 이끄는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으니 떠나야겠소. 어린이를 두고 떠나니 잘 부탁하오. 라는 말을 남기셨을 만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린이를 끔찍히 사랑하시던 분이었죠. 어린이라는 존재를 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보던 시절 나라의 희망, 조선의 미래로 보았던 소파 방정환 선생.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을 설명하기에 방정환 선생 이름 섞자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웃나라 일본의 어린이날은 어떨까요? 이렇게 생긴 잉어 모양 장식물을 만화나 영화 속에서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걸 코이노보리라고 해요. 일본의 4월에서 5월까지 어린이날 시즌이 되면 자주 볼 수 있는 장식물인데요. 정확히는 남자아이들의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일본에는 어린이날이 2번 있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아이의 성별에 따라 어린이날이 나뉘는데 여자아이를 위한 날은 3월 3일로 히나마츠리, 남자아이들을 위한 날은 5월 5일로 코노모노히라고 불려요. 3월 3일 히나마츠리에는 히나닌교라는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인형과 복숭아꽃을 장식한 대로 집안을 장식해요. 히나닌교가 그냥 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격이 상상 그 이상으로 비싸기도 하고 과정에 따라서 5단, 7단으로 장식하기도 해서 일반 인형과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죠. 특이한 건 3월 3일이 지나면 장식물들을 재빠르게 치워버리는데 늦게 치우면 여자아이들이 게을러지고 시집을 늦게 간다는 속설 때문이라고 하네요. 5월 5일 코노모노히에는 아까 소개한 코이노보리라는 잉어 모양 장식물을 대나무 장대에 매달아 세워놓고 집안에는 사무라이 인형을 장식하거나 갑옷과 투구를 장식하여 남자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기원한다고 해요. 사무라이는 그렇다 쳐도 왜 잉어냐고요? 중국 황허를 거슬러 올라간 잉어가 용문을 지나면 용이 된다고 하는 등용문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남자아이들의 출세를 기원하며 장식을 한다고 하네요. 두 날 모두 어린이를 위한 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히나마츠리는 휴일이 아니지만 코노모노히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남녀 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성별 구분 없이 경축일이라는 개념이 강해 이러한 논란도 줄어든 편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린이날을 가장 먼저 만든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터키예요. 터키의 어린이날은 4월 23일 터키 공화국이 건국된 날이기도 해요. 터키 공화국을 건국한 케말 파샤는 어린이야말로 터키 공화국의 탄생을 상징한다며 건국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했다고 해요. 재미있는 점은 어린이날이 되면 일일 어린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주지사를 선발해 어른을 대신하여 어린이 정책을 논의한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인해 당장은 어렵겠지만 어린이날에 맞춰 터키를 여행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웃나라의 어린이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나라마다 어린이날 문화는 다르지만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를 축복한다는 의미에서 그 뜻이 모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문화흥신소였습니다. 당신이 궁금한 모든 문화예술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문화흥신소가 찾아드립니다.